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형사재판 촬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저기도 겁을 먹었네. 아니 너무나 쫄았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죠? 너무나 당연한 네. 건데 여기에 우리가 또 우리 정치비상구가 한 숟갈 한 거 아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주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한테 특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촬영 안 해주는 거, 그리고 네. 직업은 뭡니까 무직입니다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시네요. 먼저 얘기해줘. 그리고 맨 네. 앞줄에 앉아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게 해줘 등등등 이게 계속 여론에 이제 질타를 맞으니까 법원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이제 간 보는 인간들이 조금씩 변하는 게 제가 하나씩 보여요 지금. 지하 주차장은 그냥 그대로 유지인가? 지하 주차장. 아니, 그게 근데 또 전직 왜? 대통령들도 다 걸어서 들어왔어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어? 전직 대통령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혐의가 더 경해요. 그렇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고 거기는 네. 뇌물이나 개인 비리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지금 안겨준 거기 때문에 전 뭐 직연 재판장도 저 본인의 그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뭐 아마 내부에서도 엄청난 좀 네. 압박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집도 코앞이라서 가까워요. 굳이 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렇지. 걸어가면 네. 되지. 걸어가도 되는 수준의 거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까요? 아니, 그게 길 하나 매우 건너면 가까워요. 돼. 그냥 5분도 안 걸려. 쉽게 얘기해서 뛰어가면. 동물에서 이렇게 바로 길 건너면은 그러니까요. 법원이 게다가 네. 내리막길이야. 걷기도 쉬워. 지하상 가는 30분씩 산책하면서 왜 거기는 걸어서 못 가? 아니 그리고 우리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 결정한 김에 지금 직권으로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를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집어 넣어야죠. 그렇지. 아니 사실. 그리고 집어넣는 거는 재판장이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발부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수사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네. 그것만으로도 지금 영장 청구할 거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금 뭐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봐주고 있어서 전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재판도 지금 차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다니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냐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 진행 중이구나.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도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여전히, 네. 거기다가 재판 갈 때도 경호 다 받고 그렇죠. 아니 무슨 누가 보면 엄청 잘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재판에 견학온 줄 알겠어요. 그 지하주차장 가가지고 안전하게 올라가가지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에는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뭐 요즘 내란 진압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안 해도 국민들 스스로가 야 이거 자각하고 지금- 있어. 자각이 되죠 자각이. 윤석열 뉴스 볼 때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에게 내지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저는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거 좀 보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별로 요즘 논평도 안 내요. 논평 안 내. 네, 예. 안 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윤석열을 빨리 깜빵에 다시 넣는 게 좋긴 하지만은 민주당 솔직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알아가지고 선거운동을 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 다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5년이나 막 윤 이런 어게인. 얘기 헛소리하고 뭐 스펠링 아크로비스타 틀려. 막 그 무슨 조폭들 데리고 다니듯이 뒤에 쫙 걸리면서 막 다니고 네. 이거 하나하나가 민주당이 굳이 논평을 하지 않아도 성명을 내지 않아도 너무 고마운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걸어다니는 위헌 내란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위헌 내란 광고판이야. 이게 광고비도 안 들어. 골 광고비도. 때리는 게 지금 국힘에서 그래서 윤석열 손절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유정복은 아예 유정복 인천시장 아예 손절해야 된다는 지우자고 해버리니까. 지우자고 얘기를 네. 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뭐 이를테면 언급하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 홍준표는 뭐 3년 만에 또 용병이 또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그 신지호 전 의원하고 어벤져스 하는 시리즈, 어벤 전략회의. 거기서 했다라는 거 윤석열이 요즘 육두문자를 쓰면서 경로하고 있다라는 거. 화가 많이 났다? 네. 그래요? 관저 있을 때는 그렇게 쳐다오더니 사저로 오니까 이 새끼들 한 새끼를 안 쳐다오네. 다 배신자 새끼들이야. 이렇게 약간 제가 초를 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매우 화가 나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권력 무상이에요 진짜. 윤석열이 맞아요. 정말 네. 그동안 좋아서 따랐을까요? 그렇죠. 인간 말종인데 그래도 권력이 있으니까 따랐는데 지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발길 다 끌어졌다 지금. 자, 윤석열한테. 근데 우리 윤석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신인규 대표가 얘기했던 이게 말이 되냐 시리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 지난 4일 그 파면 결정이 난 날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이제 퇴거를 했는데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이 무려 228.36톤이랍니다. 이게 뭐냐? 비교를 해드리면
2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이 13에서 14톤이래요. 그러면은 10일 동안 쓴 게 이에 16배 수준인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도 비용만 총 74만 6,240원이라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물 뭐에다 썼을까요? 야, 아니 술에 물 탔나? 오늘 뭐 매불쇼를 네. 제가 또 봤는데 거기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겠다라는 추론은 네. 그 장어를 매일같이 물을 갈아주며 키우지 않았을까. 그 수저 장어 양식용. 양식으로 아. 매일같이 물을 갈아주고 그거는 김영선 의원이 마셨던 그 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노량진 가서. 그게 이제 짭조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수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끔찍한 싸이 일이 이외에는 씨가 생각이 안 나는 것 왔다 같은데. 갔나 했어요. 그 흠뻑 무슨 젖었어? 흠뻑 쇼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워터밤, BBC가 와서 그 공연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228톤을 쓸 일이 있나요? 아니, 뭐 용산 그러니까. 댐이 있나요? 거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저도 말도 안 될 때는 항상 제가 김건희를 끼워서 해석하거든요. 네. 김건희 그럼 약간 이거 주술용 아니냐. 뭔가 무슨 자신들의 뭐 안 좋은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서 뭐 수도꼭지를 다 일부러 틀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너무 이례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용료도 문제고 그 양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냐면은 이 돈을 누가 덤터기 써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면 대통령의 관저 퇴거 기한과 수도 전기 가스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상식대로 되면은 되는데 그렇지.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뭐 만들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렇죠, 뭐 네. 하나하나만 할 때마다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상식이란 게 무너졌다. 그러니까요. 뭐 뭐가 됐든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좀 상식에 의거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물을 도대체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뭐 너무 황당한 거는 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만찬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만찬, 네. 근데 그렇지. 거기에서 그렇다고 설거지까지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일테면 출장을 뭐 와가지고 케이터링 이런 거 하잖아, 하면은 보통. 케이터링을 예, 하면 예. 수거해 가서 자기 업체에서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뭘 했길래 이게 뭐 목욕을 뭐 단체로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너무 먹어야지 먹는 그릇을 이런 거야, 뭐야. 아니, 얼마나 먹어야 설거지를 228톤을 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그러니까 거- 뭐가 하여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확실한 거는 아니 물 많이 먹기 대회를 했나? 보니까 아니요 그 물로 그러니까, 술 담근 거 아니에요? 그 물로 술 담근 거 방금 같은데. 좀 만들고 간 거야? 야 정말로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 불러서 밥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매일같이 많이 왔다 갔구나. 10명, 20명씩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이 나온 거 아닌가. 그 비용도 사실은 총무비서관 통해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 거 있거든요. 예산이. 네.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역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니냐 여러 가지 상상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다 쓴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알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아니 저는 네. 저 관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저 안에 뭐 사우나 있다면서요. 키높이 사우나를 탕? 엄청 크게 지은 거 아닙니까? 저 물을 다 쓸 정도로 가서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그래서 저는요 저 용산 저 한남동에 있는 저 관저 있잖아요. 네. 저거 누구도 들어가서 못 삽니다 저기에 못 살아요. 그럼 저기를 아예 차제에 그냥 내란 박물관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박물관 내란 박물관 지정하자. 네. 가서 욕조 사이즈 한번 보게. 228톤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갈 때마다 아 여기는 윤석열이 내란을 모의한 네. 장소. 이렇게 편말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내란 박물관 초대 관장은 윤상현 와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술을 좀 했었습니다. 먹었고요. 여기서 예. 파티했고요. 뭐 이런 거를. 고양이는 여기 캣타워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음. 진짜 내란 박물관으로 이거 지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역사적 사료로라도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이 어제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윤석열은 구속 그 영장에도 압수수색 영장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명백하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네. 뭐 수사해야죠. 네. 이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소환 통보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조금 질기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 졸라 고독하구만 요 모드가 국힘도 손절한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찰도 어쨌든 이거저거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막 뭐 관저에 있고 막 그럴 때는 또 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저로 나오고 네. 딱 인적 끊기니까 지금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한테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대면 이거는. 조사 해야 되는 거죠. 대면 네. 조사하고 당연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면은 이거는 기소가 어렵지 않은 사안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압수수색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 뭐 결국은 이제 경호처가 반대를 해가지고 임의 제출하기로 한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 그 안가 경호처가 쓰는 안가 맞아, 네. 그거는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영장을 맞아요. 청구를 안 한 네.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김주현 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들이 그때 이상민하고 회동한 그렇죠. 거고 네. 다 검찰이에요. 이상민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경찰은 그나마 수사 의지가 하려고 있는데 하는데 검찰은 지금 심우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꽉 틀어막고 있어요.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박성재 장관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출국 금지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너무 당연한데 이 출국 금지를 했다고 국회에서 얘기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상대로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돌아와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 금지를 다 비공개했는데 왜 그 사실을 공개했냐고 질책을 했고 이분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못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배 본부장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지금 이 내란 알박기 인사 때문에 다 기관장급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서울경찰청은 어떻습니까? 거기 괜찮을까요? 박현수가 그 박현수 내란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도 기여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수사 대상자인데 오히려 입막음용으로 승진을 시켜주잖아요. 그것도 초고속 승진.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은 어떻습니까? 그 기록관장도 행정관 출신의 윤석열 소위 말 하수인이 지금 그러니까, 가는 건데 네. 가서 거기는 또 안녕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다 이번에 헌재가 막아줬잖아요. 이건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정말 하늘이 도운 거고요. 맞아. 저는 이 내란 알박기 인사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란과 관련된 12.3 내란 특별법을 5.18 특별법처럼 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법으로 내란 네. 특별법. 그러니까 특검과 별개로 전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기록 같은 거 다 증거인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봉인을 해가지고 이제 못 보게 만드는 건데 전 내란과 관련된 국가 기록은 저는 다 공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가 내란 알박기 인사. 예를 들면 내란이 12월 3일이 있었으니까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뒤로 6개월. 그리고 내란과 관련됐다라고 어떤 특조위라든지 네. 검찰의 기소 정도로 확인이 된 예를 들면 뭐 한덕수나 최상목 이제 기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자들이 기소가 확인이 되면 임명했던 인사들 있잖아요. 저 그 사람들 다 원천 무효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지금 만약에 내려보낸 대통령 기록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 산하기관에 다 그 사람들 임기 보장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2년에서 3년 동안 다 우리가 넉넉듯이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란 알박기 네. 인사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이 임명한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 취소 내지는 무효로 하는 이런 특별법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5.18 특별법도 공소시효를 그렇게 다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이것도 합헌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 이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비상한 조치들도 좀 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확실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실은 어제도 사실상 경호처를 지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 안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KBS에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김성훈이 이달 내에 사퇴하겠다 의사를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사생활 관련 비위 행위를 포착해서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사생활 관련된 비위 행위 뭘까요, 평론가님? 아니 뭐 김성훈 차장이 관사에 외부인 여성을 들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추론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 여성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냐, 김성훈을 그러니까. 만나러 온 것이냐, 김건희를 만나러 온 것이냐, 윤석열을 만나러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그런 겁니다. 문제, 네. 인가받은 사람은 누가 됐든 뭐 외부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인가만 받으면은 네. 인가를 안 받은 사람이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뭔가 은밀하게 뭔가를 해야 됐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뭐 이거는 다 추론의 영역인데 최순실도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고 기록을 안 남기고 맞아요. 이렇게 계속 네. 들락날락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비선 실세로 밝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외부인 여성이 김성훈하고의 관련 있는 것보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무속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무속 가능성도 예, 있다. 무속인을 근데 여기에다가 공식으로 이건 뭐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에요. 네, 의혹에 추론. 김성훈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여기에서 관사해서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 집에서 했겠지. 아니, 장어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장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장어가. 무속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니, 그 확인해봐야 근데 돼요. 이제 그 예. 보도 내용을 제가 뜯어보니까 김성훈도 경호처장이 이제 관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사가 용산구에 관사가 있는데 그 김성훈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를 갔는데 김성훈이 없고 그 외부인 여성이 있었다는 게 이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관련될 수도 있지만 김성훈의 정말로 사생활과 관련된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외부인 여성이라고 네. 하니까 이제 인가받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와 관사니까 만약에 뭐 이것도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법률상의 배우자라면은 그걸 외부인 여성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는 뭔가 적절한 어떤 합법적 관계는 아닌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인가 상태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는 뭐 내연 관계까지 제가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그건 네. 너무 상상의 머리를 피는 것 같고 뭐 무속 쪽 아니면 저도 뭐 아니면 혹시 이거 최은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은순 씨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혜를 봐준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 외부인 여성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일반론적인 우리가 네. 합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사람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김성훈 저 그렇게 결혼했나? 봅니다. 그 사생활을 현행까지는 알 잘 수는 모르겠는데,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공복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지는 일들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괴한 일이 너무 외부인 많아요. 여성도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좋고, 우리 이제 시청자 중에 도도랑님 제보는 뭐 테이블에 뭐 김성훈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도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장어를 그렇게 많이 먹고 물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상한 또 외부인 여성이 들어가고 뭐 다 이상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그리고 양도 이상해. 너무 네. 많이 들어가고 무슨 뭐 장어 양식합니까? 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김성훈의 이 관사가 그 윤석열 그 관저 옆에 있는. 가까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위치가 경호를 해야 어딘지는 되니까. 바로 가까이 네. 있겠죠. 가까이 아무래도 있죠. 예. 그러나? 그럴 걸로 보이는데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기이한 게 하나 뭐냐? 그 여러 가지 뭐 천공 뭐 이런 분들 있지만 기이한 게 명태균 왜 이렇게 있지만 그 건진 법사 굉장히 강력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직후에 친윤계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얘기 재밌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 압박인데.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신인규 대표? 근데 건지는 뭐 초반에 좀 위세를 떨다가 뭐 서열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명태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천공 천공 있었고 있었죠.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아마 자기들끼리 그 비선 권력이라고 하면 이제 김건희를 말하는 네. 건데 또 김건희를 둘러싼 비선의 비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복비선이죠. 이 복비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건진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탁 내지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초반에도 뭐 대기업들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대통령실 루머가 입장을 많았어요. 냈었어요. 네. 뭐 그거는 대통령실과 무관한 거니까 네. 뭐 상관없다라는 입장도 냈었는데 아마 인사청탁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진도 지금 뭐 수사도 받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수사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또 정치인들과의 유착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건진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게 2018년 지방선거 맞아요. 공천에 대한 대가였어요. 자, 2018년이면요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건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아니 2018년에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돈을 받고 이미
윤석열하고 무관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하고 연결고리가 이어졌으면은 2022년부터는 도대체 얼마나 건진이 셌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2018년 거를 먼저 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검찰이 지금 시간 두면서 상황 보면서 2022년 거를 지금 치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거를 바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렁주렁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전원이고 좀 이제 이런 정보라서 그런데 들은 정보라서 그런데 윤한홍 한 명이 아니다 지금. 아, 국민의힘 그리고 관련된 분이 상당수의 윤핵관이거나 친윤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예, 그리고 돈거래가 꽤 많아요 여기는. 그래요. 예, 여기는 근데 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뭐 명태균은 무슨 여론조사 명분이라도 있잖아. 그래. 뭐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렇지. 여론조사도 못해. 여론조사 안 하는 예, 사람이잖아요. 예. 이건 대놓고 그냥 준 거야. 이거 돈이 그래서 이게 꽤 줄줄이 지금 잡혀올 거예요 지금. 네. 야, 그런 것이고 저는 또 윤한홍 의원의 대응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보도입니다마는 뭐 저도 가슴이 답답하다. 밖에서는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뭐가 문제가 책이 잡혀 있길래 도대체 건진한테. 건진 법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쩔쩔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예. 건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공이네, 네. 이즘에 태균이네, 건진이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보수정당 쪽에서 좀 알만한 분들은 건진이 원래 그 영향력이 먼저. 있었고 네. 원주에 원래 아까 얘기한 2018년부터 이미 영향력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영향력이 있었고 사실은 명태균이 잠깐 그 여사를 업고 김건희를 업고 잠깐 떴지만은 그래도 건진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건진이 좀 네. 건재했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 드러나지 않은 정강훈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아니 느낌적으로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세 명의 서열 얘기한 거면 천공, 명태균, 건진 중에서 건진이 압도적 1등으로 알고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취재 결과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끈도 떨어진 데다가 여러 가지 루머들에 대한 수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말을 올립니다.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 500배도 아니고요. 5천만 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5,100만 국민을 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5천만 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최근에 만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제가 할게 가라 윤석열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한동훈은 그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해지려고 해도 할 수도 없으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이 메시지를 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A조 B조 지금 나눠져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포위됐더라. 홍준표, 나경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기 토론. 이철우. 토론에. 토론이 B조예요. B조. B조. 사회통합조. 어떻게 A조 됐죠? 그러니까 토론을 8명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A조와 B조로 나눴는데 네. B조에 한동훈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 홍준표, 그 옆에 나경원, 나경원, 그 옆에 이철우예요. 야, 죽음의 재미는 조요, 있겠다. 죽음의 야. 조. 죽음의 조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B조가.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집중 보완을 받을 텐데. 복도 없어, 복도. 홍나이가 그러니까 복까지 없어요. 지금. 재밌어요. 약간 흥미진진합니다. 그쪽은.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명성도 페이머스가 있고 또 악명은 노토리어스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재미있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는 끄는데 상당히 이제 콩가루로 가고 있습니다. 콩가루. 국민의 콩가루로 가고 경선 있다. 자체가. 네.